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오늘은 제가 멕시코 투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인도 투자 영상을 올렸는데 사실 신흥국 투자는 어떻게 보면 좀 잘 모르는 국가이기도 하고 뭐 미국 기업은 그래도 우리가 아는 브랜드도 있고 한데 사실 이전에 과거 중국 투자했을 때도 그렇고 뭐 과거에 베트남 투자했을 때도 그렇고 새로운 기업들 이름 외우기도 좀 어렵고 관련된 시장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알고 있나라는 것도 있는데 인도 투자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많이 꾸준히 가지시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또 다른 또 해외 투자 가운데 그 지역 가운데 멕시코. 사실 멕시코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타코 를 좋아하는 거 빼놓고는 과연 내가 얼마나 알고 있나. 칸쿤으로 여행 한번 가보고 싶다. 이 정도였는데 멕시코 투자가 연초부터 유입되는 자금이 꽤 많다고 해요. 실제로 뭐 미국에 상장된 멕시코 관련한 펀드에 투자하는 분들도 있고 국내에 상장된 또 ETF를 통해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고 있다라고 해서 오늘 과연 멕시코 투자 해도 되는지, 지금 왜 멕시코로 집중을 하고 있고 어떠한 리스크가 있는지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멕시코 투자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코 투자 ETF가 반년간 30%나 올랐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인도 투자 얘기했을 때도 이미 좀 올랐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최근에 이 멕시코 관련한 ETF가 이렇게 올랐다라는 건 관련된 시장이 올랐다는 거죠. 시장이라면은 당연히 멕시코 시장이겠죠. 미국의 니어슈어링, 그러니까 니슈어링, 수혜로 외국인 투자가 늘고 있다는 건데 니슈어링이 무엇이냐? 기업이 운송 규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미국과 가깝고 비교적 인건비가 낮은 곳에 생산 시설을 두는 것을 이야기한다. 미국이 여기 있다면 그 가까운 곳에 멕시코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예전에 트럼프가 멕시코에서 넘어오는 사람들 막기 위해서 여기 이제 국경에 장벽을 치기도 했죠. 그만큼 굉장히 가까운 나라가 멕시코인데 그래서 이 니슈어링 관련한 수혜를 이 멕시코가 톡톡히 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된 수혜국에 투자를 하면서 많이들 성과를 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멕시코였습니다. 멕시코 관련한 그래서 대표적인 ETF 중에서 미국에 상장된 ETF EWW라는 ETF가 있는데요. 지난 1년 동안의 수익률을 보면은 10% 올랐고요. 반년은 또 다르겠죠. 그리고 YTD 그러니까 연을 보면은 1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최근에 주가가 좀 빠지면서 마이너스 한 1%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멕시코에 대한 리슈어링이 앞으로도 과연 이어질 것인지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해요. 멕시코 산업단지협회에서 나온 최근 보고서를 보면요. 2023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제조업 생산시설용 부동산 수요가 1년 전 같은 기간에 대비해서 80% 급증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은 자동차나 전자, 기계 제조업과 관련한 공장 건설 용도라고 합니다. 멕시코 정부는 해당 기간 미국 기업들의 멕시코 규모 투자가 400억 달러까지 달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고요. 또 미국의 한 이제 아이비 쪽에서도 관련한 커멘트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현실화되는 것이 관건인데 이걸 좀 지켜봐야 한다라는 좀 보수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의 경우에는 니슈어링에 유리한데 앞으로 이제 몇 년간 500억 달러 규모의 수출이 늘어날 수도 있는데 이 투자 수준과 승수 효과까지 감안하면 멕시코의 GDP를 연간 0.5% 추가로 플러스할 만한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라는 겁니다. 더하기 비교적 낮은 임금에 비해서 그리고 인력의 질이 좋대요. 그리고 지리적으로 미국과 굉장히 가까운 국경을 맞대고 있다는 점. 미국, 멕시코, 캐나다 간 이제 자유무역 협정 USMCA상 관세 혜택까지 더해진다라고 했을 때 멕시코는 중국 등 이제 아시아에 편중된 생산 시설을 옮겨오기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당 평균 임금을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0년을 기준으로 한 데이터긴 하지만 6.5달러였는데 멕시코는 4.82달러로 1달러 넘게 차이가 났다라고 해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그 EWW나 이런 ETF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요. 국내에서도 그 관련된 멕시코 관련 펀드를 찾아봤는데 뭐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KB 다 찾아봤는데 한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에이스 ETF 중에 에이스
멕시코 MSCI 합성이라는 ETF인데 오늘 지금 4월 16일 기준으로 16,625원이고요. 현재 순자산 규모는 149억 원.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ETF는 아니지만 내가 꼭 멕시코를 투자하고 싶다. 근데 나는 미국 주식 관련해서 계좌도 없고 굉장히 밤에 거래하는 것도 좀 어렵고 물론 예약 거래가 가능하긴 하지만 요새 낮 거래도 대부분 또 많이 하고 있죠. 근데 나는 한국에 내가 이제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을 통해서 이런 관련된 펀드에 가입하고 싶다. 관련된 ETF에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ETF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ETF는 MSCI가 산출하는 MSCI 멕시코 지수와 연동해서 운용되는 상품이고요. 주요 종목으로는 통신업체 아메리카 모빌, 금융서비스 업체인 그루포 피난치에로 방로르트, 월마트 멕시코. 알고 있는 기업은 월마트, 그리고 월마트에 멕시코라는 것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기업들이 아마 뭐 통신업체 중에서는 이 멕시코에서 가장 유명한 회사일 거고, 금융서비스 업체 중에서는 뭐 그루포가 가장 유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는 이 ETF를 한 7억 원어치 순매수했다라고 하고요. 멕시코 지수는 최근 6개월 동안에 한 23% 정도 올랐습니다. 단기적으로 최근에 약간 지정학적 불확실성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조금 밀린 경향은 있지만 여전히 좀 상대적으로 괜찮다 흐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니쇼링 관련한 수혜국으로 떠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북미 3국이라고 일컫는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중심의 공급망 구축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여기 관련해서 지난해 한 49조 원 넘는 외국인의 직접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앞서서도 잠깐 봤죠. 어떤 산업이 가장 집중되어 있나 보면 공장 같은 걸 짓는다라고 했을 때 자동차 쪽 공장을 많이 짓는다라고 했는데 전체 투자 가운데 38%를 무려 미국이 차지를 하고 있고 미국 전기차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멕시코에 50억 달러를 투자해서 7조 투자해서 기가팩토리 건설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러한 니쇼링뿐만 아니라 멕시코 경제의 물가 상승세가 주춤해진 부분도 멕시코 투자 ETF의 상승세에 더 불을 지폈다라고 하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좀 둔화되니까 기준금리를 엄청 높았네요. 11.25%에서 11%로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와, 기준금리가 11%면 이거. 와, 예금금리 엄청 높겠지만 저는 왜 대출부터 생각이 나죠? 근데 이제 이렇게 금리를 낮춘 게 이번에 낮췄는데 이게 3년 만이고 금리 인하 이후에 멕시코 지수가 지금 11일까지 4월 11일 기준으로 2% 정도 올랐다라고 합니다. 근데 걱정되는 게 있어요. 이 아래 사진에 잠깐 보이는 이분, 여러분 이분 누군지 아세요? 예, 바로 트럼프입니다. 트럼프가 다시 대선에 도전을 하죠. 바이든과 트럼프와 바이든 누가 될지 지금 굉장히 박빙의 승부가 펼쳐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장벽. 무슨 장벽?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국경이 맞닿아 있다. 트럼프가 이전에 대통령 할 때 대통령 되자마자 멕시코에 장벽 쫙 세웠잖아요. 바로 그 장벽이라고 해요. 중간중간에 보면 그 장벽을 짓다만 그런 구간도 있는 걸 제가 예전에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 멕시코 경제가 미국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대요. 앞서서 그 미국이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투자를 많이 해주니까 당연히 멕시코도 의지를 할 수밖에 없죠. 의존을. 근데 그래서 의존을 하고 있는 가운데 만약에 이번 11월 대선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 발음도 안 되네. 대통령이 된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또 장벽 나머지 다 쌓아. 야, 멕시코 투자하지 마. 멕시코 사람들 못 넘어오게 뭐 이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지금까지 그 사이에 이 미국 같은 경우에도 멕시코에 공장을 짓고 그 공급망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뭐 트럼프가 다른 행보를 펼칠 수도 있다로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자국 우선주의만 강조하는 트럼프가 멕시코를 여전히 견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 자체가 리스크인데 어떻게 미국에서는 이렇게 트럼프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트럼프가 전직 미국 대통령 처음으로 형사재판 받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지금 뭐
퍼센테이지를 보면은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50대 50, 46대 45. 선거의 결과를 사실 섣불리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이런 리스크를 안고 투자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멕시코 투자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니다. 그래도 나는 선거 전까지 혹은 나는 중장기적으로 길게 봤을 때 아무리 트럼프라고 해도 그 사이에 강산이 몇 번이나 변했고 미국이 공급망 관련해서 엄청나게 캐나다와 함께 이렇게 하면서 의지를 하고 있는데 그럴 수 없다. 근데 예전에 이제 파리 기후 협약인가 그것도 이제 바로 이제 탈퇴해버렸죠, 트럼프가. 이번에 그 캐나다 이렇게 삼국 동맹한 것도 우리 바로 아니야, 안 해!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공급망은 요거는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좀 고민을 해보시는데, 이럴 때 여러분들이 리스크를 분산하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리스크를 분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서 해볼게요. 투자 달인들의 전략 몇 가지 보자면, 레이 달리오,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제가 영상을 따로 만들어둘 정도로 이분을 스터디했던 적이 있는데, 레이 달리오의 올 웨더 사계절 포트폴리오 안에를 보면요, 장기 채권이 40%, 원자재, 금, 중기 채권, 주식 이렇게 다양한 투자 자산으로 분배를 해뒀고요. 데이비드 스웬슨 포트폴리오, 이 보면 이분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미국 주식 30%, 부동산 리츠, 해외 선진 시장. 미국이 선진국 증시지만 또 다른 선진 시장을 같이 투자하니까 꽤 근데 비중이 크네요. 물가연동 채권, 그리고 전동 국채나 그리고 신흥국 주식에 대해서도 5% 정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고수들은 결국에는 그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은 수익률만 높이는 게 아니라 리스크를 줄이는 것도 같이 생각하는 전략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략의 방법은 결국에는 분산 투자라는 겁니다. 위험성이 큰 주식과 상대적으로 반대로 안전한 채권, 인플레이션 해치할 수 있는 금 같은 상품들을 투자를 하는 거고, 또 추가로 매수할 수 있는 현금을 보유하는 것, 다양한 자산에 대한 투자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들의 방법은 정말 이렇게 한꺼번에 대박을 이루는, 한 종목 몰빵해가지고 엄청나게 대박을 이루는 그러한 모습은 어렵겠지만 반대로 쪽박을 차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투자의 가장 중요한 1원칙, 잃지 않는다. 그 두 번째 원칙, 첫 번째 원칙을 고수한다. 이것을 지키는 겁니다. 몰빵에 비해서는 수익률이 적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몰빵은 0이 될 수도 있죠. 0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고, 분산 투자의 또 다른 핵심은 리밸런싱이라는 건데, 연 단위로 비중이 높아진 자산을 팔고 비중이 낮아진 자산을 매입해서 비중을 조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포트폴리오를 그냥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미국 주식이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이게 비중이 전체 포트 내에서 35%가 되면 이 5% 비중을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워런 버핏의 그 투자 포트폴리오 안에서도 주식을 조금씩 팔게 돼요. 그러니까 그 주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전체 포트의 그런 밸런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도를 한다는 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앞서 확인했었던 데이비드 스웬슨 이분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요, 미국 예일대학 기금운용 책임자예요. 이분이 예일대학 돈 잘 운용하는 예일대학. 다음 생에는 가볼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포트폴리오를 운용을 하고 있는데, 주식에도 지역별 배분이 필요하고 채권도 물가연동 채권과 국채를 나눠서 이렇게 투자하는 것이 수익률에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야수의 심장분들은 긴 장기채 변동성 이제 막 투자하면서 하나의 몰빵, 지금은 금리 높아, 더 내려갈 거야, 무조건 몰빵,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분이 이제 리먼 브라더스 같은 월가에서 일을 했던 분인데, 85년도에 예일대로 옮겨서 기금을 운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보면은 자리로 옮길 당시에 10억 달러에 불과했던 예일대 기금이 지난 2020년 기준으로는, 와, 이분한테 돈 맡기고 싶다. 300배나 올랐어요. 자신이 만든 투자 전략을 활용하고 운용 자산을 300배 아니면요, 계산도 안 돼. 31배나 확대를 했다라고 합니다. 10억 달러 맞는데? 아, 3천억이구나. 죄송합니다. 쏘쏘리. 오늘 왜 이렇게 산수가 안 되지? 그래서 어쨌든 30배나 넘게 현타 오네. 30배가 넘게 이렇게 확대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또 포트폴리오 하면 또 유명분이죠. 제가 참 존경하에 맞지 않는 워런 버핏, 세계 투자
가장 잘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이죠. 버핏의 투자 전략을 따라하는 것도 한 방법인데 2010년 초반에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던 중국 전기자동차 기업 비아디. 정말 이건 신화죠. 엄청나게 이 종목을 투자해서 아니 왜 그렇게 투자를 했지? 했는데 점점 비중을 많이 줄였죠. 그것도 아마 비아디에 대해서 뭔가 투자 의견을 하향을 해서 팔았다기보다는 포트폴리오 조절 차원에서 판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최근 일본 상사, 5대 상사업체에 또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을 했었던 것도 있었죠. 그래서 지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서 아주 짭짤한 그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겠죠. 65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수익률은 20%. 이거 복리면 이거 재산 얼마나 불어나는 거야. 예, 여기 또 예로 있네요. 57년 전에 버핏에게 100만 원을 맡겼다며 813억? 813억? 이 사람에게 100만 원 맡기면 와 진짜 버린 돈 셈 치고, 근데 57년 전에 100만 원은 되게 큰 돈이긴 하죠. 57년 전에 100만 원이면 지금 뭐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화폐 가치로 따지면. 어쨌든 와 813억. 오 너무 좋겠다. 버핏동 57년 전에 따라 할걸. 근데 저는 세상에 없었어요. 어쨌든 버핏은 수익 비결로 기업이 하는 사업을 이해할 수 있고, 이거 항상 얘기하죠. 내가 그 사업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반도체 이런 거 투자하면 안 돼요. 반도체는 그냥 하드웨어 반도체, 그래 뭐 이거 HBM 이름만 알지 그 구조 뭐 이게 뭐를 쌓아 옆에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해 몰라요. 잘 그 과정을 내가 쭈르륵 쉽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이해가 돼야 되는데 나는 몰라. 그래서 맨날 쇼핑 관련한 기업들만 그렇게 투자를 하나 봐요. 호텔신라 투자하고. 장기적으로 경제성이 좋으며 경영진을 믿을 수 있고, 근데 이게 제일 어렵지 않아요? 경영진을 믿을 수 있고,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한 개의 사람 속은 모른다. 그리고 이게 이사회나 이런 것들이 정말 좀 이렇게 냉정한 판단과 이런 것들이 가능해가지고 돼야 되는데, 사실 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그런 이사회진들의 구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아직까지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서 더 쇄신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미국 주식이 더 잘 받나? 그리고 또 더하기 가격이 합리적인 기업에 투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 좋은 말이다. 이해도 된다. 이거 글 쓴 분 되게 T야 T. 현실적으로 개인 입장에서는 근데 기업을 분석할 시간도 없고 능력도 안 된다. 미래에 예측하는 해안도 없다. 이거 좀 약간 혼내는 것 같아. 따라하고 싶지만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론은 내려버렸네. 완전 이런 거를 이제 쌉티라고 하죠. 쌉티. 우리가 이런 거를 왜 못해요? 미국 주식 가운데 그리고 이런 기업들을 따로 솎아낸 그런 ETF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버크셔 해서웨이를 그대로 복붙해가지고 쫓아가는, 추종하는 그런 ETF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 나온 김에 그럼 다음 시간에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복제한 ETF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멕시코 영상으로 시작을 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신흥국 투자에 요새 뭐 인도나 멕시코 이렇게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하니까 그런 시장에 투자를 해야 될 때 분산 투자 관점으로 뭐를 생각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분산 투자 관련한 이야기부터 워런 버핏 얘기까지 한번 담아봤습니다. 여러분의 투자에 리스크를 조금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좀 되는 영상이 되었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안녕.